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정호입니다. 매달 로지텍에서 월간 MX라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튜토리얼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3월 월간 MX에서는 이제 봄 감성 가득한 영상 만들기라고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봄 감성을 담은 어떤 초단편 영화를 만들어 봤는데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화를 만든 과정과 그리고 팁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나리오입니다. 영상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막막한 것이 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애초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못된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팁을 좀 활용하신다면 짧은 시나리오는 비교적 좀 쉽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설명이 필요 없는 짧은 상황을 설정해 보세요. 짧은 영상에는 설정,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예산도 보통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소품 같은 이제 환경을 설정할 돈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 없는 확실한 상황,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감성에 어울리는 어떤 상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한다, 이런 상황을 설정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설정한 상황에 맞는 엔딩 장면을 한 문장으로 완성을 해보세요. 시나리오 작업 도중 엔딩 장면에 대한 묘사가 많이 바뀔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엔딩 장면 한 문장을 써놓으면 이게 시나리오를 짤 때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썼어요. 남자는 꽃다발을 건네면서 여자에게 고백을 하고 여자는 마지못한 척 하면서 받아준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캐릭터 설정할 차례인데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잡진 않았지만 남녀 모두 솔직하고 순수하고 좀 귀여운 성격이다 정도로만 잡긴 했습니다. 또 캐릭터 설정할 때 이제 MBTI를 많이 참조하는 편이에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 성향을 구분지어 놓는 게 실제 인간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시나리오 속 캐릭터에 활용을 하면 상당히 캐릭터 설정하기 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자체 검열을 거치는 슬픈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제 시나리오에서 시간상 혹은 예산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촬영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오히려 이게 슬프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이런 한계 때문에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저의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꽃이 만발한 벚꽃길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백 장면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지만 개화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결국 꽃이 피지 않은 벚꽃길을 메인 무대로 삼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앙상한 가지 같은 그런 추운 느낌이랑 주인공들의 좀 어떤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것들이 대비가 돼가지고 영상의 소재를 더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콘티를 만들 차례입니다. 콘티 만들기는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내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영상이 나올지 시각화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현장에서 좀 멘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티를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티를 그릴 때는 사이즈랑 앵글만 무슨 예전에 졸라맨 형식 있죠? 뼈다귀만 그리는 그런 식으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 못 그리겠거나 알아보기 힘들 것 같으면 그림 위에 설명을 그냥 글로 쓰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콘티를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대사랑 함께 콘티 양식에 채워 넣으면서 콘티를 완성하면 되는데, 이때 꼭 그림을 보면서 대사랑 지문을 전부 말로 소리내서 꼭 읽어보세요. 이게 머릿속으로 그냥 글을 읽는 것이랑 소리 내가지고 대사를 읽는 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티를 읽으면서 컷이 전환되는 타이밍이나 컷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 들어갈 무빙 같은 것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대사가 너무 길다든가 너무 짧다든가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대사를 수정하거나 장면을 삭제하고 추가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겁니다. 촬영은 요새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들고 다니는 캐논의 EOS R10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초보자분들을 위한 튜토리얼도 겸하는 제작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능은 좋으면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카메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렌즈는 대부분의 장면을 여기 RF 35mm f1.8짜리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촬영을 하는 내내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를 자랑했습니다. 이제 메이킹 촬영에 쓴 카메라는 소니 FX3였거든요. 이게 배우분들이 뭔가 메인 카메라랑 메이킹 카메라가 바뀐 줄 알고 좀 의아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영화 같은 화면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자, 바로 ND 필터랑 이제 블랙 미스트 계열의 필터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가변 ND 필터라고 해요. 이제 밝은 환경에서도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이제 심도를 얕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이미지가 인물에 더 집중되고 화면을 더 뽀얗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미스트 계열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걸 활용을 했거든요. HNY에서 나온 레보링 블랙 미스트 필터입니다. 이 블랙 미스트 필터는 빛을 좀 번지게 해주고 피부결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둬가지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유효한 그 어떤 영상을 만들 때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들을 렌즈 앞에 덕지덕지 끼게 되면은 플레어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광 촬영에서 플레어 할레이션 효과 같은 걸 주기에도 상당히 좋아요. 진짜 특별한 스킬 필요 없이 장비빨로 영화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촬영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정도까지 총 4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겨울에 이 시간대는 해가 낮은 데다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촬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못 그리는 그림으로나마 콘티를 짜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빠르게 찍어 나가야 됐어요. 촬영은 모두 핸드헬드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핸드헬드 같은 경우에는 생동감 있는 감정과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촬영 방식입니다. 그리고 핸드헬드는 삼각대, 짐벌, 크레인 등 어떤 샷이랑 결합해도 연결이 굉장히 잘 되고요. 멜로, 액션, 스릴러 어떤 장르나 영상이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촬영을 시작할 때 꼭 익혀두시면 좋은 촬영 기법이에요. 핸드헬드 할 때 꼭 챙기면 좋은 장비가 하나 있는데 바로 탑 핸들이에요. 이 탑 핸들은 쿠팡에서 한 25,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저처럼 저렴한 탑 핸들이라도 구비하신 다음에 이게 앞뒤의 무게 중심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으면 앞으로 쏠리잖아요.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을 고려해가지고 탑 핸들에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고 반대쪽 손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렌즈나 바디 아래쪽 혹은 이렇게 가벼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좌우 수평을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핸드헬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70-200 같은 무거운 렌즈들은 탑 핸들로 이제 무게 중심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그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링 같은 것들이 보통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게 중심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오디오 세팅입니다. 이 DJI 마이크라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사운드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굉장히 작죠. 이게 수신기고 이게 송신기인데 굉장히 작고 가벼우면서도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고 가격도 나름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이게 1:2 마이크예요. 그래가지고 송신기 2개, 수신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 2명의 목소리를 동시에 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슈어의 MVL 핀 마이크를 얼사의 소미에 넣어가지고 배우분들의 옷깃에 붙여서 숨겼습니다. 옷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이고 나서 선도 이렇게 쭉 남잖아요. 그런 선도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R10의 경우에 치명적이게도 이어폰 잭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DJI 마이크 수신부 쪽에 헤드폰을 연결해서 오디오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장 편집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편집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콘티대로 러프하게 우리 OK 컷 부르잖아요. OK 컷들을 쭉 붙여보면서 뭔가 이쪽 컷이 너무 길다든가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들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재촬영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또 영상의 호흡감 같은 거 살펴보기도 좋아서 어쨌든 현장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이번 촬영의 경우에도 현장 편집이 매우 도움이 됐는데요. 원래 콘티상의 엔딩을 어떤 꽃봉오리가 조그맣게라도 이제 피어 있는 걸 찍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현장이 아직까지 너무 춥고 꽃봉오리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새싹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 편집을 해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엔딩이 너무 허전해서 땅을 파가지고 꽃봉오리를 하나 심어서 마지막에 귀여운 꽃봉오리 인서트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 이제 맥북을 활용합니다만 제가 이게 똥손이라 그런가 이 트랙패드로 편집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걸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맥북은 항상 로지텍 MX 마스터 3S죠. 이 모델은 3S랑 함께 들고 다닙니다. 카페나 테이블 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마우스 잘 작동을 해요. 저는 이제 보통 아이패드, 울퉁불퉁한 곳이 많을 때는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마우스패드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장 백업이랑 편집에서 이 로지텍 MX 마스터 3S를 사용할 때 로즈 옵션에서 이 엄지손가락 쪽 제스처, 이걸 누르고 위로 누르고 왼쪽, 이런 식의 제스처 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쓰는데, 노트북의 조그만 화면 같은 경우에는 맥북의 가상 데스크톱 기능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1에는 프리미어로 현장 편집을 하는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데스크톱 2에는 파일을 백업받고 파일을 확인하고 뭐 이런 데스크톱을 하나 만들어 놔요. 원래는 이제 컨트롤 방향키 좌우 이걸로 아마 이동을 하는 걸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스처를 할당을 해놔서 쉽게 데스크탑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백업받고 파일을 확인하고 뭐 현장 편집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때 맥북 같은 게 바탕화면에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도 커맨드 F3였나? 제가 또 안 쓰다 보니까 단축키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커맨드 F3를 누르는 것보다 제스처 버튼 요거 클릭을 바탕화면 가는 걸로 할당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서 바탕화면으로 쫙 빠지니까 훨씬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책상에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할 단계인데요. 저는 편집을 보통 윈도우 PC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프리프로덕션 맥으로 하고 편집 윈도우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입장에서는 이 로지텍의 이지 스위치 버튼들, 이것들이 여기 있죠. 이지 스위치 버튼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편집을 시작할 때 우선 저희 조연출이 현장에서 열심히 모니터도 없이 적어준 콘티의 OK 컷 순서들을 보면서 컷 편집 작업을 해 나갔어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현장 편집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편집한 것들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콘티대로 편집을 다 했다면 NG컷까지 다 살펴보면서 좋은 표정을 좀 찾고 컷 순서나 사이즈 같은 것들도 좀 바꿔보고 하면서 더 좋은 영상이 되도록 편집 디테일을 가다듬어 줘야 되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현장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NG로 판정이 난 영상들 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확 날려버린다든가, 아니면 표정이 좀 일그러진다든가, 아니면 대사가 좀 더듬거려진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지나갈 때도 있고, 이런 이상한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그걸 NG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은 훨씬 좀 생동감 있고 실제 같아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을 쓰는 게 편집본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딩의 롱테이크에서 포커스가 나간 컷을 결국 사용하게 됐는데, 렌즈 앞에 ND 필터 붙이고 블랙리스트 필터 붙이고 CPL 필터도 붙이고 뭐 오토포커스로 촬영을 하는데다가 모니터도 없고 조그만한 액정으로 이제 찍다 보니까 포커스 나간 장면이 좀 많더라고요. 이 포커스 나간 장면 대신 다른 컷을 쓰거나 아니면 컷 편집을 좀 넣어가지고 포커스 나간 부분을 없앨 수는 있었는데, 그 포커스가 나간 커트의 액팅이나 이제 호흡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포커스가 나가도 그냥 써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초보분들이 촬영을 하신다면 이런 기술적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실 텐데, 이게 기술적 에러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편집에서 그것이 더 느낌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편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컷을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트리스트에서 음악을 미리 골라놨거든요. 그 골라둔 음악을 삽입하고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리믹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 영상 길이에 맞게 음악의 길이를 좀 늘려줍니다. 그리고 대사에 물리지 않도록 키프레임을 좀 잡아가지고 볼륨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컷 편집은 끝이 나게 돼요. EOS R10의 뉴트럴 픽처 스타일로 찍은 영상인데, 캐논 미러리스의 기본적인 룩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그냥 그대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봄 감성이 듬뿍 담길 수 있도록 색 보정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벚꽃이 핀 하늘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화사하고 좀 투명한 느낌이 나는 간단한 색 보정을 진행을 했는데,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한 색 보정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색 보정을 럿으로 만들어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럿을 적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냥 럿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가 잘 맞는 중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럿을 적용해야 이제 럿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럿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를 예를 들면 루메트릭 컬러를 활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랑 노출, 대비를 뉴트럴하게 적정 수준까지 맞춰준 다음에 그 위에 조정 레이어를 하나 쫙 올려가지고 그곳에 이제 다빈치에서 만들어 온 럿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럿을 적용한 다음에 또 한번 쭉 영상을 보면서 럿 적용 이후에도 조금씩 이제 클립별로 색 보정을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색 보정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딱히 색 보정 레퍼런스 없이 그냥 벚꽃 핀 하늘 같은 느낌으로 마음 가는 대로 만들었지만 보통은 프리프로덕션 때 룩 레퍼런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짜놓고 저장해 놓거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조명, 미술, 촬영, 색 보정 계획 같은 것들을 다 짭니다. 하지만 프리프로덕션은 제가 보통 맥북으로 하고 색 보정은 보통 PC로 하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맥에서 PC로 옮기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보통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로지텍 플로우를 공부를 좀 해서 활용을 해볼까 하고 써봤는데 의외로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작은 용량의 파일 같은 것들을 옮길 때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로지 옵션 들어가지고 로지텍 플로우를 켜 놓으면은 이제 PC로 작업을 하다가 맥북을 딱 열면 로지텍 플로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맥으로 마우스를 이동해 가지고 커서가 넘어가면 이미지나 텍스트들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로 옮겨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들이 복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네, 이번 제작기는 로지텍의 협찬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협찬을 안 해주셔도 사실 저는 로지텍 덕후라서 어차피 잡은 물고기긴 한데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게 약간 자랑을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많은 MX 라인 로지텍 키보드랑 마우스들이 있어요. 제가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를 좋아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맥이랑 PC를 동시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로지텍의 이지 스위치 기능이 너무 편리합니다. 이제 MX 라인에는 다 이지 스위치 기능이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지 옵션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 또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특히나 맥에서는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현장 편집 파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MX 마스터 3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우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엄지손가락 쪽에 제스처 키를 커스텀 해가지고 가상 데스크톱 왔다 갔다 하는 기능으로 정말 100%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마우스 없으면 맥을 못 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맥이 아니라 윈도우라 하더라도 편집할 때 이 MX 마스터 3의 가로 휠 이거는 정말 편리하고요. 크기가 좀 다소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커서 그런가? 좀 버티컬 마우스도 써봤거든요. 버티컬 마우스도 굉장히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마우스들보다 이제 MX 마스터가 손목 부담도 덜하고 장시간 작업을 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MX 메카니컬 키보드 이전에는 여기 MX 키스라는 키보드를 썼거든요. 둘 다 좋은 키보드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높이 조절이 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손이 크고 이게 손목이 많이 땅에 닿다 보니까 높이 조절도 되고 기본적인 높이가 높은 이 MX 메카니컬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이게 저희 집에서 게이밍으로 쓰고 있는 키보드도 심지어 MX 메카니컬을 사서 쓸 정도입니다. 게다가 배터리도 전부 다 되게 오래 가고요.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봄 감성 초단편 영화 제작기 겸 튜토리얼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장비를 보유하시거나 편집이나 색 보정 기술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쉽고 간단하게 영화 느낌이 나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 나름의 팁들을 공유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작기를 만들 때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 다 이제 좀 공유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럼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되게 어렵네요. 혹시 제작기 영상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